안녕하세요. 스포자TV 샤론입니다. 2021학년도 9월 고1 수학 모의고사 객관식 전문학 문제풀이입니다. 1번입니다. 두 다항식에 대해서 다항식의 합을 물어보고 있어요. 1번 간단한 문제니까 빨리 풀고 넘어갈까요? 동류항끼리 더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x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1차항은 이거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돼요?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는 상수항이 없고 앞에만 플러스 1 있기 때문에 계산 플러스 1 해주시면 답은 4번에 있는 거 확인할 수 있네요. 2번입니다.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자, 항등식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x값에 상관없이 또는 모든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는 식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각각의 항의 개수들이 같아야 돼요. 예를 들면 x제곱 여기 앞에 항의 개수가 1로 똑같죠. 그 다음에 x의 개수 누가 똑같아야 돼요? 즉 a-1이 2랑 같아야 된다. 그럼 여기서 a가 3인 거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마이너스 1은 b랑 같아야 된다. 그래서 b는 마이너스 1이다. 바로 찾을 수 있겠네요. 두 개 더해주면 2가 되겠습니다. 3번은 두 점 사이의 거리 문제네요. 이거는 공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죠. 자, 두 점 사이의 거리는 각각의 좌표의 거리, 즉 x좌표의 차이, x좌표가 지금 얼마만큼 차이 나고 있어요? 자, 마이너스 3만큼 차이가 나고 있고요. y좌표는요, 마이너스 1만큼 차이가 나고 있죠. 그러면은 요거는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여기가 3, 여기가 1이 되는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로 생각할 수 있다. 구하면 어떻게 되죠? 3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이렇게 더하니까 루트 10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네요. 4번입니다. 등식을 만족시키는 A, B에 대해서 합을 물어보고 있어요. 여기서는 허수단위 i가 등장했네요.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자, 여기서 읽어주면 A는 실수부, B는 허수부죠. 그래서 왼쪽에는 이 친구를 전개를 해가지고 각각을 비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개 바로 해볼까요? 2 플러스 3i, 1 마이너스 i. 그럼 이렇게 전개하면 뭐가 돼요? 2 빼기 2i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플러스 3i 마이너스 3i 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이 허수를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요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사실, 즉 요만큼이 플러스 3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럼 실수 부분 계산하면 2 플러스 3이니까 5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허수 부분 계산하면 마이너스 2i 플러스 3i 플러스 i가 되겠죠. 그럼 a는 얼마? b는 얼마? a가 5, b가 1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5번입니다. 세 점에 대해서 꼭지점으로 하는 ABC의 무게중심의 좌표가 1,2다. 자, 무게중심 좌표 하면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x1, x2, x3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 때 세 개의 점의 평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점이 3개이기 때문에 3분의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무게중심 요것도 알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x좌표 3개 더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플러스 1이죠. 그럼 3분의 a 플러스 1이고요. y좌표 3개 더하면 3 더하기 5 더하기 b니까 b 플러스 8. 이걸 다시 또 3으로 나눈 요 친구가 결국 뭐가 된다? 1,2라는 요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비교를 쉽게 해주기 위해서 다 3분의로 이렇게 바꿔주면 3분의 3, 3분의 6이니까 뭐가 3이에요? a 플러스 1이 3, b 플러스 8은 6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a는 얼마? a는 2고 b는 마이너스 2다. 바로 나올 수 있겠네요. 두 개 더해주면 0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연립부등식의 해를 구하라고 하고 있어요. 연립부등식이라고 하면 각각의 해를 구해가지고 공통범위를 찾아주시면 되겠죠. 먼저 위에 있는 것부터 해보면요. x 플러스 3이 3x보다 작다. 그러면 x 한쪽으로 몰아볼까요? 보통은 이제 x가 양수가 되는 쪽으로 모는데 우리가 눈에 보기 편할 때는 x가 왼쪽에 있는 게 편하니까 이 친구 이쪽으로 옮겨 볼게요. 그러면 x 빼기 3x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양변 음수로 나눠주면서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뀌는 거, 이것만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두 번째 부등식도 한번 해 구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류항끼리 묶어주시면 부등호 건너가면서 방향 이 음수로 바뀌고요. x가 4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공통 범위이기 때문에 뭐를 해줘가지고 요거 수직선에다 나타내가지고 그려주면 되겠죠. 하나는 2분의 3, 하나는 4니까 2분의 3보다 크다.
그 다음에 4보다 작다. 요거 공통범위 어디예요? 가운데 있는 요 부분이기 때문에 해는 어떻게 된다? 2분의 3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A가 2분의 3, B가 4가 되기 때문에 두 개를 곱해준 값은 3이 6이 되겠네요. 정답 1번입니다. 7번입니다. 다항식의 인수분해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근데 이 다항식 인수분해를 하려고 보니까 어때요? 여기 공통되는 부분이 있죠. 공통되는 부분에 제곱이 되면서 이제 4차식의 인수분해가 되는 건데요. 이럴 경우에는 어떤 거를? 이 공통인 부분을 뭐 A나 X로 이렇게 치환해서 인수분해를 하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2차식이니까 인수분해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돌아가야 돼요? 다시 원래 있던 A 자리에다가 이 친구를 대입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A 자리 대신에 X제곱 플러스 1을 여기다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쵸? 그럼 다시 원래 있던 X에 대한 식으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가 X제곱 플러스 2, X제곱 플러스 3이죠? 인수분해 이제 끝났습니다. 주어진 식이랑 비교해주면 A, B가 각각 2, 3, 뭐 또는 3, 2 이렇게 되겠죠. 근데 물어보는 건 두 개의 합이기 때문에 답은 몇 번? 5번이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8번입니다.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x의 개수. 요거 이제 절대값에 관련된 부등식이기 때문에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개념은 절대값 x가 5 이하이다. 요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돼요. 절대값이라고 하는 거는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얘기하는데 오른쪽에는 5칸 떨어져 있으면 5고 왼쪽에는 마이너스 5겠죠. 그러면 절대값 x가 5 이하가 된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x가 마이너스 5부터 5까지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는 그 x 자리에 2x-1이 들어갔기 때문에 뭘로 생각해주면 된다. 2x-1 요 통째로가 5랑 마이너스 5 사이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가져와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x만 남겨주는 게 해기 때문에 양쪽에다가 1씩 다 더해주면 6, 그 다음에 왼쪽엔 마이너스 4. 뭘로 나눠주면 좋겠어요? x로 나눠주면 해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정수 x의 개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잘 세주면 마일, 이렇게 마이부터 3까지 총 몇 개다? 6개인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9번입니다. 1,a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a라고 하고 다시 a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그대로 그냥 따라서 해주면 되겠죠. 1,a를 처음에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렇죠. 자리가 바뀌어서 a,1 이 점이 a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어떻게 한다? 요거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대요. x축 대칭이면 누구 부호 반대? 그렇죠. y의 부호가 마이너스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친구가 결국 2,b라는 얘기예요. 끼리끼리 비교해주면 a가 얼마? a가 2고 b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이번 문제에서는 합을 많이 물어보네요. 두 개 더해주면 얼마? 1입니다. 10번입니다. 원 위의 점 3,1에서의 접선의 y절편을 묻고 있습니다. 자, 접선 방정식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기울기가 주어질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 위의 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원 밖의 점. 이거 세 개 중에서 가장 쉬운 경우가 이제 2번인데 요 2번의 경우가 나온 거예요. 원 위의 점이다 그랬을 때는 원 위에다가 이 점을 하나씩 올려주시면 이제 됩니다. 그러면 3을 x에다 올리면 3x, y에다 하나 올리면은 10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의 y절편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y는 식으로 고쳐주면 뒤에 있는 얼마? 12 y절편이 되겠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1번을 보시면 연립방정식이 하나가 나와 있죠. 연립방정식의 해를 알파 베타라고 할 때 합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연립방정식은 x랑 y, 뭐 a랑 b 이런 문자가 두 개가 주어져 있고 식이 두 개가 주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보통은 2차식 쓰고 는 0 이렇게 돼 있으면 얘를 인수분해를 해서 이걸 식을 간단히 해서 대입해라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얘는 딱 보자마자 인수분해가 잘 되게 생겼죠. 인수분해하고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위에 있는 친구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4x제곱이 뭐랑 뭐로? 2x, 2x 이렇게 나눠질 거고 뒤가 y, y 가운데 마이너스 4xy 맞춰주려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면 되니까 사실 위에 있는 이 친구가 뭐냐면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식은요 2x-y의 제곱은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EX가 뭐다? Y라는 거 첫 번째 식에서 알 수가 있겠죠. 이거를 이제 어디다가?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Y 자리에다가 EX 넣어가지고 밑에다 식 한 번 더 써볼게요. X는 그대로 Y 자리에 EX 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쟤가 4X니까 5X-12 0이다. 그럼 X는 얼마다? X는 2라는 거 바로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X를 구했으니까 Y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Y는 여기다가 그냥 바로 넣어주면 구할 수가 있겠네요. Y는 2X이기 때문에 Y는 얼마다? X의 2배인 4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두 개 더하면 답은 2번에 있네요. 12번입니다.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에 한근이 주어졌는데 다른 한근을 알파라고 한대요. 근데 그는 항상 켤레로 나오기 때문에 다른 한근이 뭐라는 거? 그렇죠. 알파가 2 플러스 3i라는 거 여기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두 실수 A, B에 대해서 알파분의 1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요거 뒤집어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알파분의 1은 어떻게 될까요? 2 더하기 3i분의 1이니까 요건 어떻게 해준다? 켤레를 곱해가지고 분모를 실수화 해준다. 이거 분모 유리화랑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위아래에다 뭐 곱해주면 될까요? 이 친구의 켤레. 그러니까 2 마이너스 3i 이 친구를 위아래에다가 똑같이 곱해가지고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a랑 b가 실수라서 그래요. 실수로 고쳐야 되기 때문에 i를 지금 밖으로 빼내주는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밑에 분모는 어떻게 되죠? 분모는 2 더하기 3i, 2 빼기 3i니까 합차 공식. 그럼 어떻게 돼요? 2의 제곱 빼기 3i의 제곱. 이게 밑에 들어가요.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4 빼기 9i 제곱이니까 4 플러스 9 이렇게 바뀌고요. 위에는 2 마이너스 3i 그대로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써주면 어떻게 돼요? 13분의 2에다가 빼기 13분의 3i죠. 각각이 a랑 b가 되겠습니다. 이 친구가 a, 이 친구가 b. 물어보는 거는 두 개의 합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더하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3분의 1이라서 1번에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13번입니다. 직선이 하나가 주어져 있는데 2차 함수의 그래프와 만나고 일단 조건이 여기서 하나 끝나요. 그 다음에 직선이 2차 함수의 그래프와 만나지 않도록 그러면 여기서 총 두 가지의 조건이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얘랑은 만나고 얘랑은 만나지 않고 이런 모든 k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직선과 2차 함수가 만난다. 이 위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2차 함수는 보통 뭐 아래로 블록이거나 위로 블록이거나 이렇게 있는데 2차 함수가 직선과 만난다.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죠? 그렇죠. 세 가지의 경우의 수가 이렇게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두 점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한 점에서 만난다. 접하는 경우 아니면 만나지 않는 경우. 각각의 경우에 뭐를 가지고 따지죠? 그렇죠. 두 점, 한 점 만나지 않는다 나오면 2차 함수도 그렇고 원도 그렇고 판별식을 같이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판별식이 0보다 큰가 0보다 작은가 0이랑 비교를 해야 되죠. 그런데 만난다 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되는 경우예요? 요 경우 아니면 요 경우죠. 그래서 만난다고 할 때는 D가 어떻게 된다? D가 0 이상이다. 요거를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나지 않도록 그럼 만나지 않는 거는 밑에 한 경우 요거밖에 없죠. 그래서 얘 때는 어떻게 된다? D가 0보다 작다. 요거 생각하시면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직선과 2차 함수 그래프가 만난다 이렇게 했을 때는 두 개, 이 직선이랑 2차 함수랑 연립을 했을 때 나오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 이상이다. 같이 어떻게 합쳐주죠? y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x 플러스 k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이렇게 고쳐가지고 여기서 d를 구해주시면 돼요. 한쪽으로 넘겨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4 마이너스 k 끝에는 이렇게 괄호로 묶어주면 d를 구할 때 훨씬 편합니다. d 구해볼게요. b제곱 마이너스 4ac다. 이렇게 하면 9 마이너스 16 플러스 4k가 0 이상이 돼야 됩니다. 자, 지금 첫 번째 경우는 만난다고 했기 때문에 D 구해가지고 0 이상이다. 요거 써주시면 되겠죠. 마지막 뒤에 있는 부분만 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몇 K가? 4K가 9 빼기 16이 마이너스 7이죠. 넘어가면 K가 4분의 7보다 크다. 이렇게 하나가 되겠어요. 여기 등호도 잘 챙겨줘야겠죠. 자, 그 다음에 다른 2차 함수랑은 만나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Y는 X-K랑 누구랑?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5랑 요거 두 개를 했을 때는 d가 0보다 작다 이용해 보겠습니다. 두 개씩 합쳐가지고 하면 되겠죠. x 플러스 k가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5와 같다. 자, 우변으로 다 이항하면요. 마이너스 6x 플러스 15 마이너스 k 이렇게 되겠죠. 이 친구의 d가 어떻게 된다? 0보다 작다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부터는 그냥 단순 계산이고 여러분이 아이디어를 얻어가는 게 여기선 목적이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그럼 4k가 24보다 작아서 k가 어떻게 된다? 6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동시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이면서 요거예요. 그러면 두 개 합쳐주면 어떻게 되죠? k가 6보다 작고 4분의 7 이상이다. 요거로 만족시키는 정수 k는 4분의 7은 조금 더 가면 4분의 8이죠. 얘는 2니까 k는 2부터 되겠네요. 2, 3, 4, 5 이렇게 4개가 되겠습니다. 자, 물어보고 있는 거는 정수 k의 개수기 때문에 정답은 2번 4개라고 해주면 되겠죠. 14번입니다.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이런 게 나와 있어요.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 근을 구할 때는 사실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인수분해를 하는 게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뭐예요? 근의 공식을 쓰는 게 있어요. 물론 근의 공식을 쓰면 다 풀리지만 인수분해는 조금 더 쉽게 근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 친구는 딱 보아하니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러면 두근 가지고 또 뭐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는 근과 개수의 관계로 넘어가는 이런 문제를 요새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 식을 보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저는 이걸 딱 보자마자 얘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네 이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근데 근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해줬을 때 이 x 자리에다가 알파를 다 넣어줬을 때 성립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플러스 3이 뭐다? 0이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방금 위에서 본 이 친구는 여기에다가 알파만큼만 더해준 거기 때문에 0 더하기 알파, 즉 여기 전체가 다 알파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같은 방법으로 여기 전체가 또 뭐가 된다? 베타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는 원래 주어진 식은 어떻게 된다?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로 고쳐서 생각하면 굉장히 쉬워진다.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예상했던 근과 개수의 문제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차 방정식에서 근과 개수의 관계 이거 기억하고 계시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a분의 c. 저는 이거 마바카라고도 읽는데 여러분이 외우기 쉬운 방법으로 외우시면 돼요. 마이너스 바, 카, 뭐 이렇게 저는 외우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여기서 읽어보면 알파 베타가 3,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니까 답은 3번에 있네요. 15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최고차항의 개수의 절대값이 같은 세 2차 함수가 있다. 저는 처음에 이 글씨를 보고 이 절대값이 같다. 이거를 생각하면서 이게 무슨 말일까 하고 이 그래프를 먼저 봤는데요. 그래프를 딱 보아하니 먼저 fx를 보시면요. fx는 x축이랑 어디랑 어디서 만나는 거. 마이너스 1이랑 1에서 만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축과 어디서 만나는가를 알려주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gx도 위로 블록인 상태에서 어디랑 어디, 마이너스 2랑 1에서 만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2차 함수의 식을 세우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면 x축이랑 만나는 그때가 이제 해처럼 이렇게 쓰이기 때문에 fx는 식이 그럼 어떻게 들어갈까요? 마이너스 1이랑 1에서 만나기 때문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이제 fx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최고차항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a라는 걸 하나씩 붙여주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식을 세우고 나니까 여기 주어진 요 조건이 어떤 식으로 쓰일지를 아시겠죠? 자, fx를 최고차항을 a로 놨어요, 개수를. 그러면 이 친구랑 모양이 똑같고 지금 개수의 절대값이 같으니까 hx도 뭘로 시작할 거라는 거. 식이 a로 시작할 거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hx는 어떤 점? 1과 2에서 지금 x축과 만나고 있기 때문에 식을 x-1, x-2로 세울 수가 있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gx만 해주면 되는데 gx는 거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개수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 a로 시작하고 마이너스 2랑 1 가지고 식을 세워주면 되니까 뭐라고 쓸 수가 있을까요? 마이너스 a에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일단은 사실 문제를 처음 풀 때 요거를 보지 않고 여기까지만 본 다음에 식을 먼저 썼거든요. 식을 쓰고 나니까 이 식에서 이제 뭘 하려는지가 딱 보이더라고요. 이거 3개씩 더해주면 되겠죠. 근데 이게 뭘로 묶여요? A가 더 동시에 들어있기 때문에 A로 묶어주면 결국 근을 구하는데 A는 아무 필요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A가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A로 한번 쓰고 묶어보겠습니다. A에다가 fx는 지금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고요. gx는 앞에가 마이너스 a로 들어가기 때문에 a로 묶어주면 여기 뒷부분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hx는 그대로 플러스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는 0. 요거의 근의 합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전개 쭉 해가지고 인수분해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밑에서 전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a는 딱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 괄호 안에 있는 것만 해주도록 할게요. 자, 전개하는 거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요거를 여기까지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x제곱 없어지니까 x제곱은 하나만 남겠네요. x제곱 남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x니까 몇 x?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상수항은 빼기 1, 더하기 2, 더하기 2니까 3 이렇게 되겠네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두 개로 인수분해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근은 뭐랑 뭐다? x는 1과 3 두 개의 근 갖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근의 합은 4가 되겠네요. 16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두 직선 L1과 L2가 이렇게 있는데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직사각형이 있다. 자, 이렇게 그림이랑 같이 나온 문제는요, 저는 이 그림에다가 모든 걸 다 표현해주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L1과 L2 식을 여기다가 한번 쓰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L1 같은 경우는 먼저 이렇게 써있기는 하지만 이거를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시간을 좀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직선을 할 때 기울기랑 y절편을 잘 보이게 이렇게 고쳐주는 식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L2도 그러면 고쳐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고 써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밑에 부분만 봐도 되는 거예요. 이 직사각형의 한 변은 x축 위에 있고 x축 위에 한 변이 있는 거 확인하셨죠? 그 다음에 두 꼭지점은 각각 L1, L2 L1 위에 한 점, L2 위에 한 점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이런 게 굉장히 난감하죠. 왜냐면 식이 주어진 것도 아니고 그림에 뭔가 나타나는 것도 아닌데 이 친구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표현을 해줘야 돼요. 표현을 해줄 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문자를 잘 잡아가지고 문자를 통해서 표현을 해주는 건데, 최대 최소가 나온다 하면은 웬만한 이 모의고사 문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산술 기하 평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산술 기하 평균은 아직 안 나왔죠. 우리가 지금 시험 범위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2차 함수일 거다, 이 정도로 예상까지만 해도 아마 문제가 굉장히 쉽게 풀렸을 것 같아요. 근데 예상을 못 하더라도 이걸 표현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구나 알아챌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 과정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의 넓이를 나타내려면 문자가 일단 하나가 필요한데, 여기서 중요한 힌트 하나가 x축 위에 있는 이 한 변, 그 다음에 한 점이 L1 위에 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점은 L2 위에 있다,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이 점을 먼저 표현하면서부터 시작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좋을까요? 네, 저는 일단 x좌표를 a로 그냥 쉽게 놨어요. a로 놓으면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y좌표가 2a 플러스 1이 된다. 왜냐면 요 식에 넣으면, 그쵸? x에다가 a 넣으면 y는 2a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바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점을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놨습니다. a, 2a 플러스 1이다. 그러면 직사각형을 표현을 하려면 a로 나타내야 되겠는데, 그러면 여기 가로랑 세로의 길이를 알려면 이 점의 좌표를 알아야겠죠. 이 점은 어디 위에? L2 위에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점의 y좌표는 이미 알고 있어요. y좌표가 2a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어디에다가? 여기에다가 2a 플러스 1 넣으면 x가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한번 넣어서 생각해 볼게요. 2a 플러스 1은 마이너스 x 플러스 4다. 그러면 x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넘겨주고요. 저식 다 이렇게 옮겨오면은 x가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이 L2 위에 있는 이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이다. 그래서 이 친구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3, 2a 플러스 1이구나. 이런 좌표라는 걸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는가? 이 친구의 이제 넓이를 표현할 준비가 다 된 겁니다. 넓이는 어떻게 되죠?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가로랑 세로 길이를 써주시면 되는데요. 세로는 아주 쉽게 여기 y좌표니까 누구? 2a 플러스 1이라고 바로 써주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가로좌표예요. 가로좌표는 어떻게 되죠? 오른쪽에 있는 좌표에서 왼쪽을 빼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5고 여기가 3이면 여기 길이가 5 빼기 3인 2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이고 여기가 a이기 때문에 이 친구에서 a를 빼준 마이너스 3a 플러스 3이 이 길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로 길이는 마이너스 3a 플러스 3이라는 거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해줄 일은 뭐냐면요. 이 넓이를 전개를 해가지고 이제 완전 제곱식. 얘가 지금 최고차 항이 음수기 때문에 위로 볼록이잖아요. 여기 이 최고의 꼭지점이 여기서의 최대가 될 거다. 요거를 알 수가 있는데 저는 오늘은 묶어서 하는 거 말고 좀 더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원래 묶어서 하려면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이렇게 전개를 해줘가지고 전개를 해주면 뭐 이렇게 되나요? 전개를 해서 얘를 마이너스 6으로 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서 이 뒤에 들어가는 이 숫자를 읽어주면 되는데요. 사실 2차 함수에서 더 중요한 방법, 더 쉬운 방법은 뭐냐면 그래프를 같이 그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프를 통해서 빨리 찾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y는 마이너스 3으로 묶어서 빼줄게요. 자, 요런 상황이죠. 요런 그래프. 지금 제가 요거 그대로 그냥 마이너스 3만 밖으로 빼줬습니다. 요 그래프에서 최대 최소를 읽는 방법이에요. 근데 얘를 보니까 위로 볼록이죠. 그 다음에 x축, 여기서는 a축이라고 하면은 a축이랑 어디서 만나죠? 1이랑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만나죠. 1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여기 가운데 있는 요 점을 넣었을 때 최대값을 가진다. 요걸 알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1의 중간 지점 어딜까요?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 해주니까 4분의 1이겠죠. 여기 이 친구 두 개 더하면 2분의 1이에요. 나누기 2 하면 4분의 1. 자, 그러면 이 최대값 여기는 a값에다 뭘 넣어주면 된다. 4분의 1을 넣어주면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4분의 1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3 곱하기 2분의 3인가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8분의 27. 답은 바로 위에 5번에 있었네요. 17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중심이 제 1사분면 위에 있고 이거 그림이랑 같이 봐야 되는 문제죠. 그러면 여기서 문제를 읽으면서 그림에다 표시를 하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사분면 위에 대충 있는 거 확인하셨죠? 그 다음에 x축과 점 P에서 접하며 접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중심에서 쭉 내려서 보통은 이렇게 수직으로 표시를 해주는데요. 이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y축과 두 점 QR에서 만난다. P를 지나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이 원과 만나는 점 중에 P가 아닌 점이 S다. 그래서 여기 S가 그려져 있고요. 이 친구의 그럼 기울기가 2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보면서 그냥 Y는 2X로 시작하겠구나. 뭐 이렇게까지만 쓰고 그 다음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만족한대요. QR이랑 PS. 그럼 여기랑 여기가 둘 다 길이가 4로 같다. 요거 표시해주고요. 이때 원점과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묻고 있습니다. 자,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묻고 있기 때문에 뭐를 알아야 될까요? 그렇죠. 결국은 이 중심의 좌표가 무엇인가 이거를 알아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여기서는 원의 중심의 좌표가 중요하구나 생각을 하고 일단 원의 중심의 좌표를 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두 개의 좌표가 필요하니까 a, b라고 한번 놔볼게요. 그럼 자연스럽게 p는 뭐가 돼요? P는 a, 0이다. 요걸 알 수가 있겠죠. 이제 이 상황에서 거리를 구하려면 a랑 b가 각각 무엇인가 요거를 알면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 써가지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요거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문제를 조금 보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a랑 b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뭐를 알아야 될까요? a, b에 대한 식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봐야 돼요. 근데 저는 요거를 조금 보다 보니까 이 친구가 a, b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이 반지름의 길이가 뭐가 될 거라는 거 b가 될 거라는 게 이게 딱 보이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는 저는 이 4의 길이를 좀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리저리 생각을 해보다가 이 삼각형을 한번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삼각형은 뭐냐면
여기가 이제 직각으로 내리는 건데요. 원 같은 문제는요, 성질을 많이 알고 있을수록 유리해요. 원의 성질에는 굉장히 다양한 것이 있지만 지금 이 QR 같은 경우는요, 원에서 하나의 잘린 선이죠.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 딱 수직을 내렸을 때, 수선을 내렸을 때 여기가 딱 이등분이 되는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길이가 전체가 4였기 때문에 요만큼은 2가 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여기가 반지름이니까 B고 여기는 A고, 그래서 저는 요 삼각형을 딱 그리면서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 쓸 수 있겠구나. 그럼 B제곱은 4 더하기 A제곱이겠구나. 여기서 요거 성질을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여기까지 찾은 다음에는 이제 요거를 이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수학에선 쓸데없는 조건을 주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웬만하면 거의 모든 조건을 다 써야 되거든요. 기울기가 2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점을 지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 뭐라고 쓸 수 있나요? 2에 x-a 플러스 0이니까 얘가 2x-2a라는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사실 생각을 좀 잘 못했는데 뭔가 힌트가 얘랑 길이가 같으니까 길이를 한번 표현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다가 이 삼각형에 그려준 요 A를 보고 힌트를 또 얻었는데요. 이게 이제 원에서의 두 번째 성질입니다. 이 현의 길이가 이렇게 같게 되는 여기가 거리가 이렇게 똑같이 돼요. 왜냐면 나머지 한 변은 이렇게 이어주면은 여기가 이제 반지름으로 됐잖아요. 반지름이고 여기가 반절은 2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 RHS 이거 합동으로 해가지고 이 길이가 또 똑같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원에 대한 성질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라고도 할 수가 있겠어요. 사실 저는 1번부터 21번까지 중에 제일 아이디어가 안 떠오른 문제가 이 문제였습니다. 어쨌든 저도 아이디어를 좀 어렵게 얻긴 했지만 여기 요만큼의 길이가 뭐가 된다는 거, A가 된다는 거 이용을 하면 또 뭘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직선이 지금 2x 빼기 y 마이너스 2a는 0이죠. 여기 있는 이 직선 정리해줬습니다. 요거 사이의 거리가 a다. 요거를 이용을 해볼게요. 그러면 a는 뭐로 표현할 수가 있죠? 루트 2제곱이랑 마이너스 1제곱 더하니까 밑에는 5가 들어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위에는 A랑 B랑 넣어가지고 절대값을 이렇게 씌워주면 되겠죠. 근데 정리를 하고 보니까 위에가 마이너스 B의 절대값, 밑에는 루트 5 이렇게 돼요. 근데 B가 지금 양수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이 원의 중심이 1사분면 위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A랑 B는 지금 양수인 상황입니다. 마저 정리를 해보면 B가 루트 5A가 됩니다. 그러면 얘를 그대로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B제곱은 어떻게 된다? 5A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A제곱이 1이 나오기 때문에 A는 뿔마 1이지만 양수였기 때문에 1이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B는 바로 원래 있던 식에다가 대입해서 루트 5라는 거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랑 B를 찾으면 우리가 원하는 역 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이제 피타고라스 쓰면 1 루트 5니까 루트 6으로 찾아줄 수가 있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 위에 두 점이 있다. 자, 그림이랑 같이 봐야 되는 문제니까 한번 확인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A가 0,1, B가 1,0. 그러면 좌표가 따로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써주면서 하면 좋겠죠. 자, 그 다음 줄 읽어보면요. 양수 n과 원점 5에 대해서 5의 1을 1대 n 내분점이 P, OB의 1대 n 내분점이 Q. 그러면 여기도 표시를 해주면 좋겠네요. 길이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나는 점 R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사각형 여기 넓이가 42분의 1일 때 n의 값을 구하는 과정이다. 일단 그림만 봐도 어려울 거라는 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요거는 다행히도 빈칸 추론 문제입니다. 빈칸 추론 문제가 좀 어려운 친구들은 빈칸 추론 문제를 위주로 좀 많이 연습을 해보시면 얘가 이렇게 푸는 거구나 좀 감이 오실 거예요. 이거는 좀 많이 풀어볼수록 유리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좀 논리적인 생각을 잘 하는 친구들이 더 유리한 문제입니다. 스스로 문제를 풀 때 풀이를 자세하게 써보는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무슨 내용인지 한번 밑에 쭉 읽으면서 이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가 나와 있냐면 P랑 Q의 좌표가 나와 있어요. P랑 Q의 좌표는 1대 n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기 때문에 내분점 이용하면 바로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 이제 지우고 좌표만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또 친절하게 직선 두 개 방정식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빈칸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런 걸 읽으면서 막 그렇게 많이 생각은 하지 않고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 위주로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문제를 풀 때는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빈칸 위주로 이렇게 쭉쭉쭉쭉 읽으면서 넘어가려고 해요. 근데 여기 빈칸에 들어갈 게 이 BP의 방정식에서 뭐에 해당하는 자리? 그렇죠. 얘가 기울기에 해당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면 BP 찾고 얘의 기울기를 써주면 그게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에 들어가는 기울기라고 하는 친구는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기 때문에 여기 이 세모는 델타고 변화량이라는 뜻이에요. x가 지금 얼마만큼 변했어요? 0에서 1까지 1만큼 증가했죠. 근데 그때 y는 줄어들었죠. 요거만큼 줄었기 때문에 얘의 x 변화량은 플러스 1이고 y 변화량은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냥 그대로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가에 들어갈 첫 번째 빈칸은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요거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도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는 뭘 빈칸으로 했냐면 아래 x좌표라고 돼 있어요. 자, 근데 이 빈칸을 하면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위에 아래 문맥을 파악하는 건데 지금 바로 위에서 뭘 했어요? AQ랑 BP의 방정식까지 주어졌죠. 그 다음에 두 개 만나는 점의 X좌표를 물어봤기 때문에 두 개를 어떻게 하면 얘를 연립하면 X좌표인 나가 나올 거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두 개가 똑같이 Y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식이 서로 같다 하면은 그때 나오는 X가 나가 되겠죠. 자, 오른쪽 위에다가 식만 따로 써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x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요? x는 x끼리, 그 다음에 숫자는 숫자끼리 모으면 좋겠죠. x끼리 모으고요. 그 다음에 숫자끼리 모으려고 보니까 저는 이 친구를 옮겨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얘를 오른쪽으로, 얘를 왼쪽으로 한번 보내볼게요. 그러면 좌변에는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우변에는 n 플러스 1x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x. 그러면 x로 묶어주면 어떻게 돼요? n 플러스 1에서 n 플러스 1분의 1을 뺀 요 x가 되겠죠. 자, 그러면 좌변도 통분을 해가지고 써주면 이 친구가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위에가 n만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우변도 통분해서 써볼까요? 우변도 통분하면 얘가 n 플러스 1분의 앞에는 어떻게 되죠? n 플러스 1의 제곱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 뒤에 마이너스 1 해주니까 여기까지만 들어가게 되겠네요. 그러면 양쪽에 똑같은 거 누구? n 플러스 1 약분을 해주고 남아있는 것만 한번 써보면요. 남아있는 거는 n과 요만큼이 남아있습니다. 이제 순서 바꿔서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n에 n 플러스 2 여기에다가 x를 해준 게 n이다. 이런 상황입니다. n이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x는 결국 뭐가 돼요?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게 이제 나에 들어가는 빈칸 채워진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냐면 삼각형 POR의 넓이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자, POR 찾으셨나요? 삼각형 POR은 여기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식에서도 2분의 1, n 플러스 1분의 1 곱하기 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n 플러스 1은 어디를 나타내는 걸까? 그렇죠. 지금 n 플러스 1이 여기 좌표니까 여기를 밑변으로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를 곱해준 다음에 2분의 1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래 x좌표를 구해준 겁니다. 그쵸? 여기가 이제 높이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기를 밑변으로 봤을 때. 자, 그래서 얘는 항상 문맥이 중요하다고 했던 게 위에서 우리가 아래 좌표를 구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요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부분 읽어보면은 POR과 QOR에서 이렇게 쭉쭉쭉 읽어보니까 합동이다. 아하, 여기서 이제 이 두 개의 삼각형이 합동이구나 요거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넓이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된다? 요거를 2배를 해주면 된다. 요런 얘기가 이제 써 있는 거죠. 밑에는 사실 빈칸이랑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쭉쭉쭉 읽고 넘기시면 됩니다. 실제로 읽으면서 다 이해를 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을 때는 잘 안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빈칸 위주로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넓이가 42분의 1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구한 넓이를 2배를 해주면 42분의 1이라는 거죠. 그거 가지고 n을 구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넓이를 2배를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없어지고 요만큼이 넓이겠죠. 그거 써주면 어떻게 되죠? n 플러스 1분의 1 곱하기 나인 n 플러스 2분의 1을 곱한 게 42분의 1이다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그러면 n 플러스 1과 n 플러스 2 곱한 게 뭐예요? 42죠. 이거는 뭐 전개를 해서 풀어줘도 되지만 쉽게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 6, 7에 42다 하니까 n이 5다 이렇게 또 바로 넘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다는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 구해줬는데요. 가는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나는 n 플러스 2분의 1, 그 다음에 다는 5다. 요거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fk는 뭐가 될까요? fk는 f5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6분의 1. gk는요? g5기 때문에 몇 분의 1? 7분의 1이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fk분의 1분의 gk분의 1은 여기다 넣어주면 마이너스 6분의 1분의 7분의 1이 되는 거죠. 얘는 어떻게 고쳐주면 돼요? 번분수는 이렇게 곱한 게 밑에 분모, 위아래, 바깥에 곱한 게 분자로 가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요거를 만족하는 실수에 대해서 직선 y는 x-2 위에 세 점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거를 보고 저는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바로 시작을 했는데 그림을 y는 x-2를 하나를 그려줘야겠죠? 그러면 일단 x축 y축 그려주고요. x-2라고 했기 때문에 y는 x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내려주면 되겠죠. 그럼 대충 뭐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점이 3개가 있었는데 마1, 마3 그 다음에 q랑 r은 딱히 표시가 안 돼 있지만 지금 a를 넣었을 때 a-2가 된다는 걸로 봐서 이 직선이 있다는 거 바로 또 점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얘만 찍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보류를 해놓고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걸 한번 읽어볼게요. PQ를 지름으로 하는 원 C1, QR을 지름으로 하는 원 C2.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지름으로 해서 원 하나, 요거 두 개에서 원 하나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삼각형 OPR과 두 원이 이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거는 근데 사실 문자가 좀 많이 나와가지고 처음에 보는 친구들이 좀 헷갈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마1, 마3 대충 한번 찍어보고 이 친구가 이제 P가 될 것이다. 그럼 이제 밑에 있는 조건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C1, C2랑 삼각형이 만족시키는 거. 가조건부터 한번 볼게요. 가는 삼각형 OPR의 넓이가 3루트 2이다. 그러면 이 5는 여기 있잖아요. 5 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PR. 이거는 근데 뭐 아래 위치를 알 수가 없네요. 이 위에 어딘가 R과 Q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한번 볼게요. C1과 C2의 넓이의 비가 1대 4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원의 넓이는 어떻게 돼요?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죠. 그러면 1대 4라는 얘기는 뭐다? 이 R 제곱이 1대 4가 된다는 거니까 R의 B는 1대 2가 된다는 얘기겠죠. 즉 다시 말해서 나 조건에서는 뭐를 알려주고 있냐? 원 C1의 반지름을 R1, C2의 반지름을 R2라고 했을 때 R1 대 R2가 1대 2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R1과 R2가 1대 2가 되도록 그 다음에 여기가 또 처음에 우리가 이 조건을 잘 봤어야 돼요. 마이너스 1보다 A가 크고 그 다음에 B.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돼 있어요? 마이너스 1, A, B니까 이 직선 위에서도 봤을 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A, B 이런 식으로 있다는 얘기겠죠. A, B가 이런 식으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원의 넓이 B가 1대 4가 되는 그 지름 1대 2가 되게 잡아보면 얘가 이렇게 1일 때 이렇게 반지름이 2배가 차이 나는 이런 원이 C1, C2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대충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아이패드로 쓰다 보니까 그림에 굉장히 잘 그리게 됐는데 원래는 저도 원을 대충 그려서 하긴 했답니다. 자, 그럼 이제 나 조건은 표현을 해줬고 그 다음에 Q랑 R이 그 다음에 있는 요 점들이 되겠죠. Q랑 R 이렇게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가 조건에서 OPR의 넓이가 3루트 2다. 요거를 이제 이용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OPR 한번 표시를 해보면요. 어디 있죠? OPR은 OPR이기 때문에 요 커다란 삼각형을 얘기를 하는 거네요. OPR의 넓이가 3루트 2다. 그럼 요걸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넓이를. 일단 요거는 삼각형이기 때문에 밑변이랑 높이가 중요한데 뭐를 우리가 알고 있어? 지금 이 직선의 방정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원점으로부터 직선 사이의 거리 요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이제 뭐만 알면 돼? 이 밑변만 알면 넓이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요거 구할 수 있는 거 이 높이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높이는 원점과 0,0과 직선 x 빼기 y 빼기 2는 0 사이의 거리죠. 그럼 어떻게 돼요?
루트 1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제곱분에 00 대입하니까 요렇게. 그럼 루트 2분의 2니까 루트 2가 되겠네요. 아하, 그러면 방금 우리가 여기 요만큼이 루트 2라는 얘기구나. 그러면 이 넓이가 3루트 2가 되려면 밑변은 뭐가 돼야 돼요? 그렇죠. 여기는 6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6까지 이제 찾았어요. 그러면 이제 아래 좌표를 구할 수가 있겠죠. 아래 좌표는 어떻게 구하나요? R이 어떻게 돼 있었어요? 아까 R이 B, B-2였기 때문에 지금 이제 P 아래 길이가 6이다. 요걸로부터 루트 뭐분의 X 차이 지금 얼마나죠? B랑 마이너스 1이랑 나니까 B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Y 차이는요. B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이었기 때문에 B 플러스 1의 제곱. 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 친구가 6이다. 이거 풀어주면 당연히 B가 나오겠죠. 근데 사실 저는 이 식을 안 세우고요. 저는 실제로는 어떻게 풀었냐면 얘가 지금 기울기가 1이잖아요. 요거를 이용을 하면 얘가 6이면 가로랑 세로가 이제 딱딱 나옵니다. 어떻게 나와요? 3루트 2, 3루트 2 이렇게 나오겠죠. 왜냐면 얘가 이 45도가 되는 직각삼각형에서는 어떤 길이비? 1대 1대 루트 2가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루트 2로 나눠준 얼마? 3루트 2가 여기 길이가 된다는 사실을 바로 알 수가 있어요. 뭐 이 식으로도 푸셔도 되고 그런 식으로 b를 구해주면 뭐가 나온다. 자, 지금 여기 기준이 마이너스 1로부터 3루트 2만큼 옆으로 갔기 때문에 마이너스 1 플러스 3루트 2라는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거는 뭐예요? a 플러스 b 값이죠. 그럼 a 값도 알아야 되는데 a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아까 여기 길이비가 1대 2가 된다. 지금 반지름 길이비가 1대 2였기 때문에 지름 길이비도 1대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선생님이 요거 썼던 거 잘 생각하면 진짜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여기가 전체가 6이었으니까 요만큼은 얼마? 2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는 얼마씩이다? 루트 2씩이다. 요걸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Q의 X좌표는 어떻게 된다? 여기 마이너스 1로부터 루트 2만큼 오른쪽으로 간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A 값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라는 거. 요거 바로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거 두 개 더해주면 어떻게 된다? A 플러스 B는 마이 플러스 4 루트 2라는 거 찾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0번입니다. 복소수가 하나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공포의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되겠습니다. 허수단위 i에 대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이 Z를 보자마자 좀 낯이 익으신 분들은 있으셨을지 모르겠네요. 저는 좀 낯이 익긴 익었는데 아마 기억을 풀면서 더 낯이 익었구나 하는 거를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기억에 Z 세제곱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일단 어떻게 해줘야 돼요? 제곱을 한 다음에 또 곱해주면 되겠죠. 뭐 물론 세제곱 공식을 써줘도 되지만 저는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하긴 하더라고요. 일단 제곱해주면 4분의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루트 3i 플러스 3i 제곱. 3i 제곱은 얼마로 바뀐다? 마이너스 3으로 바뀌는 거 알고 계시죠? 뒤에는 뭐 똑같이 들어가니까 그대로 냅두고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2 루트 3i 곱하기 요거. 자, 그럼 2로 약분해주면 굉장히 편하겠죠? 이렇게까지 되겠습니다. 이제 필요하니까 이 친구 다시 써주고요. 자, 이렇게까지 쓰고 보니까 여기서 이제 합차가 된다는 거를 발견하셨나요? 그렇죠. 여기가 마이너스 1에서 3i를 빼고 더하고 있기 때문에 합차 공식 이용하면 마지막에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4분의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3i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된다? 4분의 1 빼기 3i 제곱이니까 결국은 1이 나온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z세제곱이 1이구나, 기억이 맞았구나 이렇게까지만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z라는 이 친구, 이 허수가 뭐를 의미하는 거였다? x세제곱은 1이다. 이 친구의 한 해가 z가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x세제곱 마이너스 1 요거 인수분해하면 x-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이 친구였는데 어디서 허수가 나와요? 그렇죠. 이 뒷부분에서 허근이 나오기 때문에 이 친구의 해가 된다. 요거까지도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에서 우리가 알았던 거 정리해놓고 갑시다. z제곱 플러스 z 플러스 1도 0이 되는구나. 요거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니은으로 넘어가서 보니까 z-세제곱이 1이면 z-4제곱은 z로 바뀌고요. z-5제곱은 z제곱으로 바뀌겠죠. 이게 마이너스 1인가 물어보고 있어요. 이게 항상 기억과 니은이 연관되어 있는 게 많은데 요거 보면은 바로 알겠죠. 누구만 넘긴 거예요 지금. 1만 이렇게 넘긴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는 말 쉽게 넘어갈 수 있겠죠. 자, 문제는 디귿입니다. 디귿은 보기만 해도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요. n제곱, 2n제곱, 3n제곱 해서 5n제곱까지의 합의 마이너스 1을 만족시키는 100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를 찾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저는 이거를 딱 보자마자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원래 n의 자연수가 주어져 있다 이렇게 하면은 작은 수부터 넣어보면 이제 또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 이제 밑에다가 데리고 와가지고 n에다가 1부터 한번 넣어보면서 어떤 특징이 있는 친구들이 마이너스 1이 되는지 그걸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n에다가 1을 넣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볼까요? 그러면 z제곱, z세제곱이니까 1, z4제곱은 z5제곱은 z제곱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2번에서 뭘 했었냐면 요거 두 개 더하면 얼마라는 거? 마이너스 1이라는 거 했었죠. 요거 두 개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더하니까 결국 얘가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n이 2일 때도 한번 해봅시다. 위에서는 제가 좀 빨리 하느라 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한번 다 지수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천천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z세제곱이 1이다. 요게 아주 강력한 툴이거든요. 그럼 이 친구는 뭘로 바꾸고 z1제곱, 이 친구는 z세제곱의 제곱이니까 1. 이 친구는 z6이 1이었으니까 다시 z제곱. 얘는 z의 세제곱의 세제곱, 그 다음에 z1제곱이니까 그대로 z.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요. 쓰고 보니까 또 누가 마이너스 1로 볼게요. 요거 두 개 마이너스 1씩이었죠. 그럼 얘도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인 것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쭉쭉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n이 3일 때는 어때요? n이 3이 들어가면 다 3에다가 3의 제곱, 3의 세제곱, 3의 4제곱, 3의 5제곱이니까 다 뭐다? 1의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 5제곱이니까 5가 되죠. 그래서 1이랑 2일 때는 됐었는데 이때는 안 된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보니까 저는 좀 생각이 드는 게 여기 z세제곱은 그냥 빨리 바꿔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여기에다가 뭐만 곱한 거예요? zn만 곱한 거죠. 요거는 z2n. 그럼 이 식을 조금 더 쉽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바꿀 수가 있는가? 여기 위에 있는 이 z3n제곱 같은 경우는요. 이 친구는 z의 세제곱의 n제곱이기 때문에 1의 n제곱이라서 1. z4n은요. 얘는 z3n에다가 zn을 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zn. z5n은요. z3n에다가 또 z2n을 곱한 거니까 z2n. 그래서 결국은 얘랑 똑같고 얘랑 똑같고 얘는 1이다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를 새롭게 한번 여기다 써볼 건데요. 어떻게 되냐? zn이랑 z2n이랑 그 다음에 1 zn z2n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꺼번에 정리해주면 어떻게 돼요? zn이랑 z2n 제곱을 더하면 이 친구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였는데 2배였으니까 나눠서 요거를 만족하는, 결국은 이 식을 만족하는 n의 개수를 구하는 거구나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위에 거보다는 훨씬 쉽기 쉬우니까 몇 개를 넣어보면 규칙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n이 1일 때는 됐었죠? n이 1일 때는 바로 됐고요. 이렇게 되니까 2번 n이 2일 때도 아까 되는 거 확인해봤는데 그래도 한번 더 써볼게요. 그럼 얘가 z로 다시 돌아가면서 마이너스 1이 된다. n이 3일 때는 어때요? 3일 때는 1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1 안 됐고요. 4일 때는 z4제곱이 z8제곱은 z제곱. 이거 이러다 보면은 3 빼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5일 때도 한번 해볼게요. z5제곱은 2로 바꾸고요. 10제곱은 1로 바뀌겠죠? 이게 이제 좀 규칙이 보이기 시작하지 않나요? 6은 어차피 3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또 1 더하기 1이 될 거예요. 그러면 7까지만 한번 해봅시다. 혹시 모르니까. n이 7일 때는
Z7제곱은 Z1제곱으로 바뀌고요. 14제곱은 아하 찾았어. 이렇게 간단하게 식을 만들어 놓고 몇 개를 대입을 해보니까 어때요? 3의 배수만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되죠. 근데 지금 n이 100 이하였기 때문에 100 이하에 3의 배수가 몇 개인가? 요거를 세가지고 요거를 다 빼주시면 돼요. 그쵸? 그럼 100 이하의 3의 배수는 100 나누기 3 하면 33이니까 33개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답은 3의 배수 빼고니까 100 빼기 33에서 67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 제가 여기 부분은 조금 빨리빨리 넘어갔는데요. 이거 Z7은 Z랑 같다. 뭐 요런 거. Z10은 Z1제곱이랑 같다. 이게 잘 안 되는 친구들은 3으로 나눠가지고 그 나머지 생각하면 되니까 그거 생각하면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구해보니까 67인데 이게 교묘하게 다르게 해놨죠. 개수가 66이다. 그러면 디귿은 맞는 말, 틀린 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1번입니다. 실수 K에 대하여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일단 2차 함수를 보아하니까 꼭지점이 뭐라는 거 알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꼭지점이 K, -2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K의 위치에 따라서 이제 2차 함수 꼭지점이 달라지고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건데요. Y는 2라는 직선이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 직선이죠. 이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난다. A, B에 대한 딱히 뭐 언급이 없기 때문에 뭐 저는 그냥 왼쪽을 A, 오른쪽을 B라고 한번 해보면요. 그 다음 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삼각형 AOB가 이등변 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서로 다른 K의 개수를 N개. 그러니까 개수가 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때 K의 최대값을 M이라고 하자. 두 개의 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 해가지고 오는 원점 A의 X좌표는 B의 X좌표보다 작다. 즉 A가 왼쪽에 있고 B가 오른쪽에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서 문제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X축, Y축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그냥 편하게 생각하려면 K가 0일 때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K가 0이라고 하는 거는 0, -2가 꼭지점이고 아래로 볼록인 이런 상황이 되겠죠. 이런 2차 함수 그래프가 되는 거고요. Y는 2라고 하는 친구는 여기 대칭되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러면 이제 K가 지금 0인 상황이었는데요. K가 만약에 양수면은 오른쪽으로 조금 더 이렇게 옮겨가서 만약에 K가 여기 있다 했을 때는 이 점을 꼭지점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요. K가 음수면 어떻게 돼요? K가 음수면 조금 더 왼쪽으로 가서 그려볼까요? 이런 식으로 여기를 꼭지점으로 해서 또 그대로 평행이동한 이런 그래프가 될 거예요.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제가 처음에 그렸던 K가 0일 경우를 한번 볼까요? K가 0일 경우에 만나는 점을 표시를 하면 이 친구와 이 친구죠. 얘네가 각각 A랑 B가 되는 거겠죠. 근데 O가 여기 있으니까 얘네는 누가 봐도 딱 이등변 삼각형이 될 거다. 이거를 알 수가 있겠네요. 그쵸? 가장 쉬운 경우를 생각해봤더니 의외로 이때가 딱 이등변 삼각형이 돼요. 그러면 이때를 하나를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갈 때는 어떻게 해야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OA, OB 요 두 개의 길이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항상 A가 더 O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같아질 수는 없다. 요거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같아질 수 있는 후보군이 누가 있을까요? 이 친구랑 이 친구가 같아질 수 있을 거예요. 얘가 조금 더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A, B랑 여기 A, O랑 이렇게 같아지는 지점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일단 저는 그래서 이 오른쪽에서는 어떤 후보군을 생각을 해봤냐면 여기 OA와 AB가 같아지는 지점 여기서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파란색도 바로 넘어가서 한번 볼게요. 이 파란색 쪽으로 가면은 OAB 한번 표시를 해보고요. 자, 요것도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 돼야 되는데 일단 OA랑 OB 요거는 B가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는 같아질 수가 있다 없다. 요거는 없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OA가 제 생각에는 이 삼각형에서 가장 긴 변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OA랑 얘랑 같아질 수가 없으면 얘랑 얘랑도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 여기서도 어떤 후보군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OB랑 그 다음에 A, B랑 같아지는 요때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각각의 경우에 K값과 또
몇 개나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경우는 뭐 별다른 게 없죠. K가 0일 때는 딱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2번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2번에서는 OA와 AB의 길이가 같다. 이거를 표현을 하려면 일단 A랑 B의 좌표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A랑 B의 좌표는 어떻게 구하나요? 그렇죠. 그 점의 좌표의 특징. 이 그래프와 y는 이 직선의 교점이기 때문에 두 개를 연립하면 x좌표가 나오겠죠. x-k제곱 마이너스 2가 2다. 이렇게 합쳐줄 수가 있겠죠. 그럼 x-k제곱이 뭐가 되는 거예요? 4가 되겠습니다. 자, 원래는 이 다음에 어떻게 해줘야 돼요? 지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4를 한쪽으로 옮기고 뭐 이렇게 전개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인수분해를 하든지 근해 공식을 쓰든지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도 또 이 완전 제곱식일 때는 식을 바로 풀어서 할 수가 있죠. 어떻게 풀어주면 되나요? 제곱이 4기 때문에 제곱을 풀었을 때는 뿔마 2가 되겠죠. 그러면 k 넘겨주면 x는 k 뿔마 2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냐? 그럼 x가 k-2, k 플러스 2 두 개가 되기 때문에 뭐가 된다? a 좌표는 k-2가 되는 거고요. 그쵸? b 좌표는 k 플러스 2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꺼번에 a, b의 길이가 얼마라는 거 4인 것까지도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만 알아주면 돼요. OA랑 AB가 같아지는 요거를 알아야 되니까 OA 길이 AB 요거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자, 지금 A의 좌표는 뭐가 되나요? A의 좌표가 k-2,2이기 때문에 OA의 길이는 어떻게 된다? 루트 k-2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인 4 이렇게 되겠죠. AB의 길이는 4라고 우리가 찾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k를 또 구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두 개씩 갖다고 놓으면요. k-2의 제곱 플러스 4에다가 양쪽 제곱해주면 바로 풀어줄 수 있겠죠. 요거 제곱해준 게 같다씩 써줬습니다. 그럼 이제 또 k를 다 전개를 해서 구해줘도 되는데 제가 아까 이것도 제곱식이니까 쉽게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거 이용해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럼 k-2가 뿔마 루트 12 그러니까 뿔마 2루트 3이고요. k는 어떻게 된다? 2 플러스 2루트 3과 2 마이너스 2루트 3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k 구하는 방법 이해하셨죠? 여기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여기 넘어가서 하는 거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또 넘어와서 세 번째 경우를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 AB와 OB가 같을 때인데요. 이때도 좌표를 구해주시면 되겠죠. 이 A랑 B의 좌표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얘도 사실은 이 친구도 얘랑 똑같은 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연립하면 또 뭐가 나온다? 아까 구했던 k-2와 k 플러스 2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단지 여기서는 위치만 좀 바뀌어졌을 뿐 A의 x좌표 k-2, B의 x좌표 k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A, B의 길이도 다시 똑같이 4가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B의 좌표를 가지고 여기 OB의 길이를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B의 x좌표 k 플러스 2, y좌표는 2이기 때문에 B의 좌표는 뭐가 되고 B의 좌표는 k 플러스 2,2가 되고 OB의 길이는 어떻게 된다? 루트 k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4 AB의 길이는 아까랑 똑같이 4고요. 그러면 식 두 개 같다 연립한 거 한번 풀어줄게요. k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4가 뭐가 되나요? 16이 되겠죠. k 플러스 2의 제곱은 얼마다? 12다. k 플러스 2가 뿔마 2 루트 3 k는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2 플러스 2 루트 3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루트 3이 되겠습니다. 자, 요 두 개까지 찾는 거 어렵지 않으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구한 k는 총 몇 개가 되는 거예요? k가 첫 번째 0일 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두 개, 세 번째는 이렇게 두 개. 그러니까 k의 총 개수 n은 얼마가 된다? n은 5라는 거 찾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k의 최대값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갔을 때 나오겠죠. 그래서 가장 큰 값인 요 값이 되겠습니다. 그럼 m은 2 플러스 2 루트 3 두 개를 더해주라고 했기 때문에 n 플러스 m은 어떻게 돼요? 7 플러스 2 루트 3인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2번에 있네요.